보자. 조건부 확률. 자, 미리 얘기를 할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배웠어요? 자, 개념의 맥을 얘기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확률을 배웠어요. 그러면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응? 확률 안에 조건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범위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포함 단계로 얘기하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건부 확률은 확률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희가 문제가 조건부 확률인데 풀이할 때는 일반적인 확률처럼 풀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니? 그러면 확률을 잘하면 조건부도 잘할 수 있다. 오케이?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자, 공통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률이 뭔지 다시 알아야겠죠?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확률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경우의 수였잖아. 맞아?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요 그냥 전체가 아니라 조건부 확률은 부분분의 부분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부분분의 부분이에요. 말이 좀 차이가 뭔지 알겠네? 근데 얘는 같은 건 아니야. 알았어? 얘 둘이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같으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죠? 1밖에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부분분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일반적으로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요? 사건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전체는 사건 중에서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죠? 표본공간. 전체 경우죠. 그러니까 전체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해. 그럼 얘도 사건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좀 커다란 모든 사건. 얘는 그 안에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냥. 근데 얘도 부분이니까 범위가 좀 더 좁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건 A의 경우 A로 하자면 B라고 할게. 사건 B야, 사건 B. 오케이? 그냥 이제 점점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럼 분자는 사건은 사건인데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사건 A와 B의 공통 부분이야. 이해되고 있어? 가야 괜찮네? 오늘 왜 이렇게 좀 피곤해 보여? 응? 그냥 바빴어요. 학교 이제 수행평가. 피곤해 보여가지고. 면접? 뭐 동아리? 아, 쌤하고 면접? 너 지금 회장 나가요? 그 너가 임원이 임원이라는 거야 지금요? 오케이. 막 청문회하고 이런 건가? 청문회? 그냥 학생이 임원돼서 회의하고 하는 거예요. 분명 안 뽑아서 엄청 빡세. 그래서 좀 피곤하고 막 그죠?
선생님은 걱정되는 거는 피곤해 보이는 게 걱정되는 거야. 수업에 잘 집중이 안 될까 싶어서. 좀 수민 어때요?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머릿속에요? 근데 선생님이 말을 지금 막 이렇게 너 좀 어렵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의 표정을 자꾸 보는 거야. 이 녀석들이 피곤한지, 잘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재미가 없는지, 뭐 이런 표정을 자꾸 보는 거야, 선생님이가. 너희 지금 둘이의 표정은 재미가 없는 표정인 것 같아서요. 그죠? 좀 재밌게 해보자, 그러면. 좀 지워볼게요. 그래.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다르게 얘기해보거든요. 다르게 얘기해보자. 다르게 얘기해보자. 너무 정석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을 잘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자 조건부 확률을 잘하려면 선생님 너희한테 항상 왜 개념 설명할 때 예를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좀 머릿속에 좀 잘 이해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은 재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조건부 확률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가 올 때 좋아하는 야구 선수 누굽니까 여러분? 야구 몰라? 야구 알아? 그러면 뭘로 하지? 비가 올 때 둘 다 아는 걸로 해야 되는데 가해가 아는 걸로 뭐 운동 중에 아는 거 없어요? 운동 뭐 축구 알아요? 축구가 다 아니거든요. 비가 올 때 축구하면 이게 얘가 좀 약간 찾기 힘드네요. 하자.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어디죠? 토트넘 알아요? 네, 아는구나. 손흥민은 잘 아는구나. 그죠? 손흥민 그때도 얘기했지만 축구 얼마 받아요? 축구면 일주일 받는 돈이 억 단위입니다. 너희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해갖고 축구 선수가 되세요, 여러분. 어때? 숨 안 쉬어도 되잖아. 축구 선수가 되라고요? 나도 딴 데로 생각해. 아니 정말 그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보세요. 수업할까요? 그래, 수업하자. 수업할게요. 비가 올 때 토트넘 팀. 토트넘. 그냥 손흥민으로 할까요? 비가 올 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 이걸 물어본다면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원래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확률은 뭐야? 그냥 원래 확률은 그냥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을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앞에 비가 온다는 전제 조건을 줬잖아요. 그렇지 않니? 조건부 확률은 이런 말들이 들어간다는 거. 차이점이야. 응? 그래도 재미없어요? 야, 괜찮네? 이렇게 비가 올 때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그럼 비가 오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사건. B라고 잡자고. 골을 넣는 거는 사건 A. 오케이? 그럼 원래 거랑 비교해볼까? 일반적인 확률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 이걸 물어본다면 그냥 바로 P N S분의
이렇게 구하는 게 지난번에 배운 거잖아요. 응? 이때 NS가 뭐겠노? 손흥민이 나가는 전체 경기의 수겠죠. 얘는 각각 경기당 골을 넣었을 확률이겠죠. 응? 골을 넣은 어떻게 보면 횟수겠죠. 맞습니까? 확률은 전체 분의 부분이니까. 전체 경기 수 분의 골의 수. 전체 분의 사건. 맞죠? 그럼 여기서는 뭐겠어? 비가 올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잖아.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맞나? 그럼 비가 올 확률은 NS분의 NP가 되겠죠? 비가 올 확률 말이야. 비가 올 확률. 아십니까? 이것도 너무 어렵나? 그럼 좀 더 쉽게 가볼까? 결론적으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을 좀 더 자세한 예를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잡아줘야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비가 올 확률, PB 이렇게. 비가 올 확률 분의 쉽게 얘기하면 비가 오는 날 골을 넣는 횟수인 거야. 맞지 않니? 분자는 뭐라고요? 비가 오는 날만 골 넣은 거. 그게 바로 뭐야? A와 B의 교집합이죠. 이렇게. 이게 말로 풀어서 어떻게 한다고? 비가 오는 날 경기에 나가는 횟수인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비가 올 때마다 경기 나가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비가 오는 날만 경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 비가 안 올 때도 있잖아요. 비가 와도 경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비가 오는 날 경기에 나가는 횟수인 거고, 얘는 비가 오는 날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은 거야. 맞지? 그게 조건부 확률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자, 다시 해볼까? 뭐라고요? 비가 오는 날 경기에 나간 횟수라고요. 분모는요. 분자는 비가 오는 날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가 오는 것과 골을 넣은 거에 교집합인 거잖아요. 교집합이 뭐야? 동시에 나는 거 아니야? 비가 오면서 골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거야. 이걸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 P, A, 바, B라고 읽어요. 이렇게 쓴다. 약속하는 거야. A, 바, B가 뭐라고요? B가 의미가 뭐야? 의미는 사건 B가 일어날 때 사건 B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십니까? 사건 B가 뒤에 있는 거 알았어? 뒤에 있는 게 먼저 온다고 이렇게. 사건 B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선생님 여기서 사건 두 개를 비가 오는 것과 골을 넣은 걸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 자체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예를 더 들어줄까요? 자, 선생님이 너한테 조건부 확률하고 원래 확률의 차이점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너한테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거고, 좀 더 실전 문제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실전 문제 이런 거 있지. 자, 봐봐.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소수가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한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6개잖아요. 아니? 소수는 뭐야? 2, 3, 5. 3개밖에 없죠?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일반적인 확률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자, 잘 봐야 돼요. 한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사건이 나와야 돼. 사건이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차이점 알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거라고요. 얘들아, 새 말 알아듣고 있니? 그럼 얘는 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가 나올 때가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럼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데 3개잖아요. 2, 4, 6이라고요. 그 중에서만 소수를 묻는 거야. 이 안에서 소수를 얘기해야 되고요. 아까는 이 소수가 2, 3, 5였지만 얘는 이 중에서만 골라야 된다니까. 그게 교집합이잖아요. 2밖에 없죠. 그럼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양이 1이 돼야지. 한 가지니까. 2라고 2가 아니고 한 가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죠. 답이 달라지죠. 이게 그냥 확률. 이건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이놈이 여기서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소수가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말이?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를 6분의 3, 6분의 1로 아래로 똑같이 6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PB가 되는 거고 이게 PA교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 말이야. 1이죠. 2밖에 없잖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식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개념입니다. 조건부 확률에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라고요. 잘 이해돼?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앞에 거 얘기 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은 우리 너희 2명이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비가 올 때 손흥민이 골을 넣을 확률을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이 상황에 갖고 오라는 거지. 그리고 와서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자, 조건부 확률 다시 써볼게요. PA 바비는 PB분의 PA교B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PB가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너희한테 NS분의 NB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아래를 NS로 나눠도 되잖아요. 이렇게 NS분의 NA교B예요. 자, 이 말의 뜻이 이 노란색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아래 위에다가 NS를 약분시켜도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NB분의 번분수 풀면 NA 교비가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너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도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B의 경우의 수 분의 AB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 좀 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좀 좁아졌다고요? NS분해가 아닌 거라고요. NB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경우의 수로 풀어도 되고 확률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응? P를 N으로 바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다 됐나?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선생님 좀 볼래요, 얘들아? 조금만 더 선생님 볼까? 그러면 내가 A와 B 위치를 바꿔볼까?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뭐 분해가 돼야 돼요? 이걸로 얘기하자. 뭐 분해? 뒤에 게 분모로 갑니다. 오케이? 뒤에 게 분모로 갑니다. PA 분해. 오케이? 분자는 얘 둘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고 얘 둘이의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은 위치 바꿔 똑같으니까 똑같이 A 교 B로 쓸 수 있다. 얘는 똑같지만 얘는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그래, 우리 한번 따라 해보자, 얘들아. PA 바비는 공식 외우자고요. 다시 PA 바비는 PB분의 PA 교비다. 네, 요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 그럼 또 보세요. 이제 뒤에 거 좀 지울게. 뒤에 거뭐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 비교해 주려고요. 자, 요게 핵심이야, 핵심. P를 N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선생님이요. N으로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위에 거에서 내가 만약에 P, A 교 B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곱하기 얘 하면 되죠? 그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요. 괜찮니? 그럼 얘로 봤을 때도 똑같은 A 교 B가 분자에 있으니까 얘 곱하기 얘도 괜찮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A 교 B를 구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죠?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알면, 이것만 할 줄 알면, 이것만 정의만 할 줄 알면 거꾸로 할 줄 알 거고, 교집합은 양변 얘도 곱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개념이요. 그럼 너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저 노란 색깔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내가 너희한테 의미를 적어줬잖아요. 그 의미를 문제 풀 때마다 갖고 와야 된다고 해야 돼요. 계속요. 조건부 확률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들은 따라 나오는 거라니까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만 알면 잘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노란 색깔을 계속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이제부터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 책에서는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한다고요. 이유는 여기 곱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름만 그냥 지은 것 뿐이야. 이거하고 똑같아. 그럼 뭐 문제 풀 때 유형에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괜찮죠. 어차피 얘로 푸는 거 똑같은 거 같은 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놈의 핵심이요. 이해돼요? 나머지는 다 지워도 되겠네요. 이게 핵심이니까. 내가 책에 있는 걸 쌤이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한번 책 볼까요? 168쪽에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식이 예전에 A밥이요. 괄호 동그라미 2번 말이야. 168쪽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거기다가 네온 박스 해놓고 별별 좀 쳐놓자고요. 하나만요. A바비로 잡아도 되고 B바비로 가도 됩니다. 자, 이게 좋아요. 넘어갑시다. 문제 풀어보자고요. 여러분 171쪽이요. 1번.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바로 풉니다. 자, 1번을 보세요, 여러분. 잘 봐. 질문이 뭐예요? 1번에 뭘 물어봐요? P, B, 바, A를 물어보죠, 여러분. 질문이요.
그럼 아까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죠? 이걸 P를 N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N하고 A를 갖고 오면 되죠. 밑에 거. 위에는 A 곱이. 그럼 선생님 언제 P를 쓰고 언제 N을 씁니까? 너희 마음대로. 선생님은 왜 이걸로 썼을까? 분수분해 분수하기 싫어서거든요. 경우의 수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답을 구해볼까요? 자, 문제에서 A를 뭐라고 했죠? 여학생이 뽑힌 사건이라고 했죠? 자, 문제 따라가서 갈게요. 이제부터. A를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A가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이라고. 얘들아, A는 여학생입니다. 그럼 B는 뭐 어디 있어? 책에서 B는요? 2학년이죠. 맞네? 2학년. 우리가 2학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NA가 얼마죠? 우리 책 박스에 표 보니까 얼마야, 얘들아? 표에 여학생 전체 몇 명이냐고요? 여러분, 여학생 전체 몇 명이죠? 표를 보고 얘기해봐. 130명이죠? 분모는 130인 거야. 자, 이거 분해. 그럼 이 말 뜻이 뭐라고요? A가 여학생이니까 여학생과 2학년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2학년 중에서만 여학생 얘기하라는 거야. 자, 여학생 중 2학년 몇 명이죠, 여러분? 70명이죠? 그럼 이게 일단 답이야, 그냥.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치 바뀌었죠? A 밥이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미리 얘기했지만 누가 분모에 간다고요? B가 온다고. 그럼 MB분의 분자는 똑같다고. 야, 분자 똑같으면 다시 뭐 볼 필요 없잖아요. 똑같이 70이겠죠? 그럼 MB만 봐야 돼. 이제부터 MB 2학년 전체 몇 명이야? 160명이죠. 그럼 정답은 16분의 7이다. 다시 말해서 야가 위치 바뀌면 답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좋아요.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유제요. 확인 유제 한번 풀어봅시다. 350번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회장 나간 거야? 부장 나간 거야? 아니 아니요 학생이 임원이요. 전교 회장 부회장 있고 학생회 임원. 보통 학생 임원이면은 회장, 부회장, 반장, 임원. 반장 아니고 봉사부, 동아리, 연구 다 나눠져 있어요. 자체 소장. 너는 뭔데? 봉사부 했어요. 봉사부야? 뭔가 그래, 고생했다. 답 나왔네. 승리도 안 보자. 얘 구하냐고요? 자, 이들 선생님 잠깐 봐봐. 둘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그래. 자, 내가 너희한테 부연 설명 좀 내줄게요. 부연 설명. 아까 내가 너희한테 했던 걸 여기다 안 쓴 거야. 말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지? 조건 확률이 뭐야? 비가 올 때 골 넣을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손흥민 말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때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때란 말은 뭐뭐 할 때까지가 분모인 거야. 분모. 알았어? 그렇잖아. 이놈이 B 역할을 해. B 역할. B. 그래서 B가 B 역할이야. B 역할. 그래서 너희 이 문제에서 뭐뭐 할 때를 딱 끊어야 돼요. 여기서도요. 확률처럼요. 자, 그러면 350번에 여성이었을 때 딱 줄을 쳐야 되지 그냥. 찾았어? 셋째 줄에요. 얘들아, 셋째 줄에 여성이었을 때 강조하시라고요. 그럼 여학생 몇 명 있어요?
총 몇 명? 얘기해봐. 총 몇 명이죠? 표보고요. 15명이지. 그럼 풀이는 15분의 쓰는 거예요. 되나? 자, 비가 올 때, 여학생일 때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회원이 완주했다 그랬잖아요. 완주. 일단 여학생 중에서만 얘기해야 돼. 9명이지. 이게 그냥 P가 되는 거. 여기다 뭘 곱하라는 거? 100 곱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답은 60이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또 강조해보자. 조건부 확률을 잘 아는 방법은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온다면으로 바뀔 수 있잖아. 맞죠? 이건 약간 국어적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때, 뭐뭐 할 때, 자, 뭐뭐 할 때, 뭐뭐라면 이런 말 나오면 여기까지 싹 다 분모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잘하는 방법은 때와 라면을 좋아하면 됩니다. 라면 좋아합니까? 때를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고 라면 좋아하는 묻는 거죠. 안 좋아요? 라면 좋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조건부 확률 잘하려면 라면을 좋아해야 돼. 싫어야지. 조건부 확률 잘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응? 얘들아, 조건부 확률 잘하는 방법을 라면 좋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목욕탕 딱 들어가가지고 때 밀고 때 밀면 배고프니까 라면 먹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 잘할 수 있어. 선생님 여기 재미없게 얘기하지? 나 재밌어 얘기한 건데. 뭐라고? 외우기. 쉽죠? 선생님이 억지로 내우기가 약간 좀 유치하게 외우라고 하는 것 뿐이야. 자기는 때와 라면을 좋아하면 조건 확률을 좋아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말고 야한테 계속 집중해주세요. 뭐뭐 할 때, 뭐뭐 라면 이런 거요. 한 번 더 풀어볼래요? 한 번 더 해봐. 3, 5, 1이요. 한 번 더. 처음이니까 자꾸 연습합시다. 혼자 있는 거. 근데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때 근처에서 보는 거야. 때 근처에서요. 봐봐. 남자일 때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만 세는 거야. 빈칸에 있는 건 우리가 채워야겠죠. 빈칸은 채우면서. 조건부 확률을 잘 쓰면 좋겠어. 답 맞나요? 그래, 답이 나오면 넘어갈게요. 답 나왔네?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프리킴 2번이요. 자,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1번을 거꾸로 묻는 겁니다. 지금요. 확률을 미리 알려주고 표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겠죠? 맞지? 자, 똑같이 어디 읽어야 돼? 둘째 줄 읽어야겠네. 여자였을 때. 오케이? 자, 여학생 총 몇 명? 몇 명? 15 더하기 X 맞습니까? 그 중에서만 얘기해야 돼. 투수요. 몇 명? 그 중에서만 X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교집합이라는 게 그 중에서만 세라는 거예요. 여학생 중에서만요. X. 이게 책에서 뭐야? 는 6분의 1 그랬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묻는 거라니까요. 답은 대각선 곱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뭐 1차 방정식이잖아요. 5x가 15가 되니까 답은 3이 되겠죠. 되게 쉽죠? 풀어볼래요? 53번요. 353번 풀어봅시다. 우리 앞에서 선생님 했는 것처럼 하면 제일 좋아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너희 근데 아무래도 코칭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 모의고사 좀 뽑아달라고 했다면서요? 응? 모의고사 어렵지 않더니? 시간 없어서. 그래 아무래도 코칭쌤이 시간만 나면 너희 그걸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근데 너희가 뭔가 좀 정성이라든지 생각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렇지. 코칭쌤이 문제를 막 직접 다 타이핑을 다 치십니다. 그림까지 다 그리시면서. 복붙이 아닌 거야. 네. 직접 줘봐. 직접 그림을 타이핑 다 치신다는 거예요. 왜 타이핑을 치냐 물어보니까 너희한테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거야. 그냥 복사하면 이게 통일성이 없거든 글씨들이요. 그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이지? 이거 직접 다 그립니다 선생님이요. 모의고사에서 20번보다 제일 어려운 건 30번. 20번도 어려운 거에 속하지. 선생님 보니까 내 정성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책 이름도 좋잖아요. 수학 맛집. 수능 레시피.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읍시다. 너희 우리 코칭쌤에 대해서 자랑을 좀 더 해줄까요? 본인께서 직접 자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우리 코칭쌤은요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면 경신고 나오셨어요. 그 얘기 들었나요? 옛날에 그 자사고 때 자사고가 지금 자사고가 아니거든요. 자사고가 운영될 때 경신고 학생이셨는데 정시로 갔어요. 대학교는요. 대학교는 선생님이랑 같은 경대인데 사실 좀 아깝습니다 많이. 이게 들었구나. 의대 가는 점수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조금 모자라면 좀 아깝지 않냐? 너희 의대를 가려면 거기다 올 1 찍어야 돼요. 근데 1 중에서도 아주 높아야 되는 거지. 너희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다 합해가지고요. 한 몇 개 정도를 틀려야지 의대 갈 것 같습니까? 4개면 의대 중에 좀 높은 의대를 가겠죠? 서울 쪽이야. 근데 의대 정도 되겠다. 4개 정도다. 4개에서 한 6개 사이를 틀려야 됩니다. 전체 중에서. 6개부터 틀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안정적이지 않겠죠. 뭐 아무튼 예를 들면 6개 틀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7개 이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의대에 못 갈 바에는 그냥 수학과 가자 하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의대가 안 되면 보통 서울대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과를 낮춰서요. 그럼 학생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대학교만 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결과만. 근데 과까지 생각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엄청 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야? 내가 믿고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뭐 경별 나왔지만 선생님은 사실 의대가 성적까지 아니었거든요. 알겠죠? 좀 옛날 시대야. 어떻게 보면 옛날 시대란 말은 너희 부모님 정도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의대가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을 때니까. 의사를 왜 해야 돼? 왜 생각했다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후회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 생각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과목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를 간 거지. 선생님 나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약간 내가 선생님들 약간만 좀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신뢰감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 경북대학교 좀 높았어요,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한 건국대학교하고 비슷하거나 낮아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때는 성균관대보다 높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못 믿을 것 같아갖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랑 비슷하거나 높았다고요. 건국대학교가. 그래서 선생님은 그 생각하고 그때는 경대 갔어요. 굳이 서울대 못 갈 바에 굳이 뭐 딴데 갈 뭐 연세대, 고려대 그때마다 선생님이 연세대 갈 생각은 있었는데 연세대 갈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안 갔어. 굳이 가야 돼? 이 생각하고 그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소신 지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하는 과를 가고 싶고 만약에 연세대 갔으면 좀 과를 낮추고 갔어야겠죠. 선생님들요. 서울대까지는 갈 성적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근데 우리 코칭 선생님은 서울대까지 갈 성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과를 바꿨으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과는 뭐 나중에 전과지 생각하고 이렇게 대학교 공부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생각하고 가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대학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자기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사람은 보통 전문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의대나 법대나 그밖에 없는 거 있잖아. 이거 졸업하면 의사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과들은 예를 들어서 수학과 나왔어. 그럼 수학과 나오면 다 뭐 수학생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과 나오면 일반 회사 취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 회사. 일반 회사에 뭐 연구진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를 무조건 살리는 건 아니고 굳이 과를 살리려면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연구원이 될 수도 있죠. 연구원은 연구만 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만 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무슨 이들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연구원. 그러면 너희가 연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면 정말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평생 직장을 살려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전공을 살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려면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이 전공을 정말 좋아해야 된다. 선생님도 수학을 정말 좋아해서 수학을 했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슬럼프 같은 게 있잖아요. 슬럼프 같은 거. 공부하다가 딴 데로 빠지기 시작했냐. 결론은 뭐야? 코칭 선생님 말 잘 듣고 종문 그 프린트홈을 잘 풀어내라는 거 알죠? 그럼 너희도 수학 1등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코칭상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너희 둘이 얘기한단 말이야. 수능이하고 가야하고 약간 정시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너희가 정시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신하고 정시 중에서 선택할 때 그래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요. 이번 시험 쳐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내신이 특히 수학은 내신 잘 나왔을 때 수능도 잘 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수능 확통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통은 연결되니까요. 수능하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당장은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 같이 쌤하고 시험 끝나고 알겠지? 그럼 쌤이 너희 고3 예비 고3 됐을 때
정시 대비를 어떻게 할지를 너희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1년 동안 말이야. 그래, 너희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이 중요해요. 동기부여 말이야. 응? 집에 가서도 수민이도 스카 가서도 수업 공부할 수 있게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얘기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아까 그 문제 풀어봤습니까? 353. 답이 나왔니? 아직 답이 안 나왔어. 요거요? 수민이 답이 나왔긴 하네. 답을 같이 구해봅시다. 353번 내가 아까 너희한테 말로 해줬죠? 자, 어디에 봐야 돼? 넷째 줄 봐야 되네. 화면 고장일 때 그랬죠? 아니? 화면 고장 총 몇 명이죠? 50 더하기 B죠? 됐니?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문제는 뭐겠냐? 보증기간 이내에 있을 확률이니까 이 중에서만 이내를 찾으면 몇 명이야? 50명이죠? 뭐라고? 그렇지. 이거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B를 먼저 찾으라는 거야. B를 찾으면 A는 공짜죠.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한테 얘기했던 해법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넘어갈게요. 마플 3번. 마플 3번의 제목을 봐봐. 뭐라고 돼 있냐? 비율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냐고 했죠? 우리의 답은 뭐겠어요? 얘들아, 비율이 주어지면 비율 가지고 표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 만들면 쉽다는 거야. 아까 표 있었잖아요. 앞에서. 아까 우리 1번, 2번 다 표가 있었지 않니? 3번 표가 없어. 너희가 만들면 돼. 그럼 봐봐. 비율이라는 건 얘들아 뭐고 퍼센트잖아요. 100%가 항상 전체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올 때는 전체 학생을 100명을 보면 돼. 알았어요? 이게 너희한테 얘기하는 게 약간 실전적인 이야기 하는 거지. 이건 따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얘들아, 퍼센트가 나오면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잡자 이거야. 뭐 200명으로 잡아도 돼. 100명이 쉽다는 거야. 쉽다.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잡을 겁니다. 이제부터요. 거기 위에 좀 써놔라. 3번 위에다가. 비율이 주어지면 전체를 100명으로 본다. 100명으로 본다. 됐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뭘 봐야 돼? 딴 거 보지 말고. 맨 마지막 줄.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랬죠? 맞나? 그러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을 다 찾아야 돼. 이제부터 위에 있는 글 읽으면서. 자, 위에 글 읽어보겠으면, 자, 맨 위에 첫째 줄 끝에 보세요.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몇 프로? 75%. 그러면 75명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일단 구매를 한다, 구매를 안 한다가 이 둘의 쟁점 아닙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70명. 얘들아, 그러면 구매하지 않는 사람 몇 명이겠어? 30명이겠지. 전체 100명을 봤으니까 지금. 됐나? 근데 문제를 보면 이 안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 이 중에 2학년 학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2학년?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면 되지. 2학년인 경우와 2학년이 아닌 경우, 뭐 1학년, 3학년이겠죠? 표를 내가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2학년인 사람이 문제에서 둘째 줄에 보니까 30%라고 했으니까 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30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학년이 아닌 사람 자동으로 몇 명? 총 70명이니까 40명이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 남은 사람들은 굳이 몰라도 되겠다.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뭔지 모르니까 내가 A, B라고 잡을게. 이렇게
A, B를 꼭 필요 없어 안 보여도 되잖아요. 아니? 다음 뭐 하자? 자, 마지막에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70명. 이게 분모. 이 중에서 그 학생이 2학년이다 30명. 이게 답이죠. 그게. 이거 뭘 얻어야 된다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7분의 3이 답이지. 답이 틀렸나? 75라고 돼 있냐? 그럼 얘 같이 틀렸네요. 그럼 얘가 75면 얘는 몇 명이냐? 5명이죠. 내가 쌤 실수한 거니까 고칠게요. 잘못 쓴 거니까. 자, 5로 약분하면은 25. 아니 15. 5로 약분하면 7.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답이 없는데? 지금 뭘 잘못 적냐? 아닌데? 75%? 75%? 30? 얘가 30이네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얘가 30%돼 있잖아요. 얘가 45죠?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이 잘못 쓴 거니까요. 30이죠, 30%. 그러면 15로 다시 약분하면 얘가 5고 얘가 2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 너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이 아까 잘못 쓴 거야. 전체를 75명인데 내가 아까 70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어렵지 않다고요. 30%니까 30명. 이거뿐이 이거. 나머지 얘들은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고. 답 영향이 없다고요. 이 조건만 보는 거니까요. 요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요. 됐나요? 풀 수 있겠죠? 밑에 거? 자, 풀어봅시다. 밑에 거. 시작해보자. 356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쌤이 했는 풀이대로 하기를 좀 쌤이 바라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푼다고. 풀어봅시다. 어려우면 물어봐 쌤한테. 분위기 자꾸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 표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표를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요. 자, 얘들 다 했니? 답 나와요? 쉬워요? 넘어갈까요? 자,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설명했던 개념은 많이 없었지 않냐? 되게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풀 때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거야. 훈련. 네 번째야. 자, 첫 번째 거 읽어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자, 또 줄 쳐야겠다, 그치? 홀수일 때까지. 자, 얘기해볼까요? 홀수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3개죠? 135 말이야. 그럼 135 중에서 위에 읽어보니까 뭐야? 다음 3의 배수일 확률이지? 그럼 이 중에서만 3의 배수를 얘기해야 돼. 몇 개 있어? 1개죠? 정답은 1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개념들을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엔 소수일 때 그랬죠? 소수 몇 개 있어? 아까 했던 거 2, 3, 5잖아요. 3개죠? 3개 중에 이 말이요. 자, 그 중에 짝수 얘밖에 없죠. 1개죠. 단지. 얘들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지에서는 이걸 P로 풀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증명했잖아요. P로 하든 N으로 하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근데 상관이 있을 때 나중에 있긴 있는데 아직 없어요, 여러분. 아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도 해볼래요? 359번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식으로 묻고 있죠? B, R, A. 어떻게 해야 되고 쌤 써줄게. 그러면 같이 둘이.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P를 N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NA분의 NA 곱이 맞죠? 얘는 NA 여집합분의 N 비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사위가 1부터 6까지인데 찾아줄게. 그럼 A는 뭐야? A는 짝수 2, 4, 6이고요. 소수는 아까 했던 대로 2, 3, 5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A 여집합은 뭐야? A 여집합은 뭐야? 없는 숫자 1, 3, 5 아닙니까? 전체에서 반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봐봐.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죠? 얘들 찾으면 되잖아요. 교집합니다. 여기 뭐 눈에 보여요? 3밖에 없다. 3과 5 두 개 있나? 이거 3과 5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너희가 직접요. 개수를 세는 거야. 개수요.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얘도 3이 되겠죠? 교집합. 얘 둘의 교집합. 한 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찾는 거야. 직접 찾는 거야. 정답이 1번에 있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집합에서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집합 부분 계속 연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헷갈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하자. 360도. 밑에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360번) 잘 풀리니까 푼 거구나. 이왕 푼 30분? 시도를 많이 했네요. 시도를 많이 했어.
있어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것하기 쉬운 되게 어려워요. 밑에 중에 쉬울 거예요. 번호만 할까 번호. 이 번호도 이제 연도마다 달라요. 어떤 연도는 이게 어렵고 어떤 연도는 쉽고 이렇게 있거든요. 노래를 잘 모르니까 사실 가 풀어보면 좋죠. 그렇지. 교육이죠. 교육. 이거 그냥 맞지? 이거 두 개 가지고 교육 잡고 잡고 이렇게 그 열리 가면 되겠냐? 이거 우체는 있는 문제인데 수능 모르죠. 대부분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우체인가 중복된 것도 있어요. 원래 수능 문제 많이 푸는 거 좋네요. 그래, 답이 나왔습니까? 답이 나와? 안 나와? 해볼까요? 자, 얘들아 같이 보자. 이 안에 메뉴판을 좀 봐야 된다, 그지 문제에서. 그 메뉴판 하나 있잖아요. 그림 안에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셋째 줄 봐봐. A, B가 주문한 것이 다를 때 그랬죠? 맞니? 다를 때 그럼 문제를 돌아가가지고 A와 그럼 A는 뭐를 그럼 A와 B가 달라야 되니까 A는 뭐를 먹고 응? A와 B가 주문한 것이 다른 말은 응? 총 5개 중에서 맞아?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해돼? 다시 해볼까? A가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5개죠? A가 5개 뽑을 수 있다고. 그럼 순서를 보면 그럼 B를 봤을 때는 그 뭐야? 4개죠? 4개. 달라인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분모는 뭐가 돼? 5 곱하기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됐어? 여기서 너희가 굳이 얘기하면 이게 OP이라는 거야. 왜 P고 C가 아닌지 알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 주스 하나 먹고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이렇게 A, B인 것과 이게 바뀌는 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순열이죠. OP. 됐나? 그걸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렇게 5 곱하기 4. 그럼 분자는 A,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 그럼 아이스크림 책에서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종류가 있잖아요. 바닐라하고 초코가 있잖아요. 그럼 이 2개 가지고 줄 세우는 거죠. 이펙토리아.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까 전에 내가 했던 말 있잖아요. 얘들아, 조건부는 크게 보면 우리가 배운 확률과 같다. 뭐 확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분의 전체로 가도 되죠. 내가 이해돼? 이걸 복잡하게 조건부로 풀려면 다른 풀 해줄까? 넘어갈까요? 얘들아, 다른 풀이 안 해도 되겠네? 다른 풀이란 말은 조건부 확률 아까 그 모양대로 풀어줄까 이거죠. 해볼까요? 다른 풀이로요?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어. 근데 선생님 봐봐. 이 풀이 말고 이거는 확률로 푼 거야 그냥. 커다란 확률로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로 풀어볼게 이거 이제부터. 자, 생각해봐요.
셋째 줄에 A와 B가 주문한 것이 다를 때라고 했잖아요. 자, 선생님 써줄게. 조건부처럼요. 주문한 것이 다르다 그러잖아. 다를 때 그래서 다를 때. 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인 거야. 이 자체가. 조건부 확률로 하려고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게 분모로 가는 거야. 맞아? A, B가 주문한 것이 다를 때까지가 분모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이 사건을 여기다 쓰겠죠? 어떻게? 확률로, 경우의 수요. 그럼 A, B가 주문한 것이 다를 때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게 그냥 5 곱하기 4인 거죠. 이게 전체가 사건이니까요. 사건. 하나?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 이게 모두 아이스크림이다. 이 사건을 우리끼리 내가 M이라고 할게. M. 이게 NM이라고. NM. 맞니? NM. 그러면 모두 아이스크림란 말이 뭐야? 주문한 것이 다르면서 아이스크림이 돼야 돼. 교집합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은 원래는 사건,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확률이 원래 아이스크림이 주문할 확률이 N인 거야. 맞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확률이 원래 N인데 사건만 따지면 N이야. 그러면 얘들이 교집합이야. 교집합. 다르면서 아이스크림이랬어. 다르면서 아이스크림이니까 굳이 식으로 쓰자면 N, M교 N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면서 아이스크림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확률로 얘기했을 때 전체분의 부분으로 가도 된다. 네, 그치죠? 억지로 만들었어요. M은요.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자, 이제 선생님하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겠네요. 자, 176쪽에 362번 문제하고요. 너희가 이따 풀어볼게요. 너희가 일단 생각 앞에 풀고 5번. 이거는 처음부터 P로 나와 있죠. 굳이 N으로 갈 필요가 없겠네. 그럼 아까 했던 이 공식 있잖아요. 자, 이 공식 P B분의 좀 책에 있는 거 써줄게. 책에 있는 거 1번부터. 문제에서 이거 묻고 있잖아요. 1번이요. 2번은 뭘 물어봐요? A, B, 바, A 여집합이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봐. 확률로 나와 있으면 확률로 쓰면 되는 거야. PB분의 PA 교비 이렇게요. 됐죠? 확률 나와 있으니까 얘도 뒤에 거부터 PA 여집합분의 둘이의 교집합. 자, 미리 준비 좀 합시다. 야, 미리 준비를 해봐. 미리 준비해. 이놈을 다리 바꾸면 뭐라고 했죠? P, B 빼기 A. 맞습니까? 맞네? 교집합과 여집합은 빼기로 바뀔 수 있다. 얘는 뭐야? 그러면 1 빼기 PA가 되는 것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이제 답을 구해봅시다. 자, 1번 위에 거부터. 자, 위에 거부터 구하면 문제에서 PB가 나와있죠, 여러분? 나와있죠. 책에 봐봐. PB가 3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확률 그대로 쓰는 거야. 책 조건이 확률이니까 확률로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위에는 뭐야? A급이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 A급이가 없네?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야죠. 얘가 A, 얘가 B인데 여기를 X라고 잡고, 맞습니까? 얘는 뭐야? 2분의 1 빼기 X인지 알겠어요? 조건 보면서요. 얘는 3분의 1 빼기 X겠죠? 이해되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이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우리 책에서 합집합이 되는 거죠. 다 더한 게 합집합이잖아요. 우리 책에 3분의 2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달리고 자, 이 둘이 통분하면 6분의 2, 6분의 3, 6분의 5죠. 또는 6분의 4고요. 그럼 x가 6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 6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분의 1이다. 됐나? 2분의 1.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도 해볼게. 자, 우리 책에서 PA가 나와 있죠. 문제에서 2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그럼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에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 문제에서 또 그림 그려야 되죠. 자, 한 번 더 그려볼까? A, B. 자, 문제에서 조건 중에 이 말이 있잖아요. 조건 중에서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야? A 빼기 B를 얘기하는 거죠. 꺾고 생각하면 약 빼기야. 얘도 약 빼기야. 이것이 책에 나와 있다고 5분의 1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디냐면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이 자리가 5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왼쪽.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PA가 전체 2분의 1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요 자리, 요 빨간색 자리,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요 자리가요. 그럼 얘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구해, 얘들아, 이거요?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 아닙니까? PA가 2분의 1이니까요. 이거 뺀 거잖아. 계산해주면 10으로 통분되니까 10분의 얼마냐?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3이죠. 이게 10분의 3인 거야. 됐니? 이게 10분의 3.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만큼이 뭐라고 했냐면 5분의 2라고 했죠? 이만큼이 5분의 2라고 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통분하면 10분의 4니까 얘가 10분의 1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PB니까요. 10분의 4가 돼야 5분의 2니까 선생님들한테 5분의 2에서 1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분의 1 여기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쌤이 한 이야기가 너희 다 당연하게 이해돼야 돼. 자, 이제 약분되네요. 5분의 1. 이게 2번 답이 된다. 자, 너희도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풀어야 돼. 된다는 그랬냐? 이거 풀고 마치겠습니다.